카드 3사의 대량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뒤 스팸 문자 메시지가 더 늘어난 것 같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해마다 이런저런 근절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스팸 메시지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대출이나 도박을 권유하는 이런 스팸 문자 하루에 몇 통이나 받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상반기 하루 평균 0.46개였던 것이 1인당 휴대전화 스팸 메시지 수신량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0.28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수신량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얼마 전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에 스팸 문자가 더 늘었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스팸 메시지 신고 현황을 보면 1월 7일까지 22만 4천 건이던 것이 15일부터 21일까지 41만 6천 건이었고요. 그리고 17일 카드 3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 내역이 확인된 이후에 카드 스팸 문자가 급증해서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신고 건수가 102만 4천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런 불법 스팸은 소위 대포폰이나 해킹을 통해서 살포가 됩니다. 이 휴대전화 한 대에서 하루 500건 이상 문자가 발송되면 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이 업자들은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구비해놓고 하루에 499건으로 제한해서 스팸을 뿌리고 있습니다. 또 은행이나 카드사 등과 계약을 하고 외부로 문자 발송을 대행하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시스템을 해킹해서 대량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스팸 문자가 거의 없는 것은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물론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요. 또 호주는 최고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 자체는 외국 못지않습니다. 불법 대출, 음란행위, 의약품, 도박 같은 4대 악성 스팸 메시지를 보낸 업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의 제약 등으로 단속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과 더불어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으면 국민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노려서 스팸 문자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스팸 메시지로 불편을 겪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18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